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당진에요. 치과 예약이 있어서 지금 출발하는데요. 서산에 그 큰 누님 뵙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당진으로 갈까 해갖고 일찍 출발합니다. 아침에 그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63번째 그 출근길에 만나요는 방송이 있고요. 오늘은 서산 가면서요, 좋은 글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행하면서 그 도로에 나타나는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따가 가다 보면은 그 삽교 방주제로 지나가는데요. 그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일반 도로에서는 그 자기가 그 차선 바꾸기 30m 전에 우리가 그냥 깜빡이라고 하는데요. 비상 신호등인가요? 방향 지식이 이거를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차선에서 오는 그 직진하고 있는 차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30m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00m입니다. 100m. 지금 왼쪽에는요, 그 충청북도 교육문화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도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여기서 삼거리에서 좌회전 했었는데, 이쪽에 아이스링크장도 생기고요. 장애인 체육인데요. 지금도 그러네요. 무선 연결 상태가 안 좋아갖고 이 방송이 잠시 중지되네요.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데요. 여기는 70km 도로입니다. 70km 도로. 이게 5동 6교라고 보죠. 바로 여기가. 그 512번이라든지 812번이 종점이 여기 5동 6교죠. 전에 그 만남의 광장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그 버스 종점으로 됐는지요. 잠시 후 몇 개 노선 그 종점이 5동 6교입니다. 문의로 가는 거요, 미원으로 가는 거, 그리고 태성리로 해갖고 가는 512번도 이쪽이 종점이죠. 종점 출발점 종점입니다. 이게 지금 무선 연결 상태가요, 이게 가끔 이런 일이 있네요. 무선 연결 상태가 안 좋아갖고 방송이 잠시 중지되네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진 그 도시반 예약이, 치과 예약이 있어서 출발하면서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글이나 음악이라든지요, 교통 상황에 대해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횡단보도 가기 전에요, 마름목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여기선 이게 표시된 대로 이렇게 여기서 해야 됩니다. 저기 끊어진 점선이 없는 데에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횡단보도 전에 마름목골이 있다고, 마름목골이 있는 데는 반드시 횡단보도가 있다고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송이 그 무선 연결 상태가 안 좋아갖고 끊어졌습니다.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여기 보면은 우염 덴저해 갖고 안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개 지역.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저 우측에 있는 양보 이렇게 표시 있을 때는요,
차가 그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거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고 나실 때 그 양보가 써있는데도 그냥 운행하시면은 나중에 사고 시에 그런 것도 참조가 되니까요. 양보라고 헌디는 필히 속도를 줄이고요. 직진 차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꼭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80km 도로인데요. 저는 지금 계기판으로 상으로 한 78km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 차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출고할 때 계기판이요 실제 속도보다 한 4, 5km 적게 나오게끔 그 돼 있죠. 그 앞이 차는요 지금 80km 도로에서 바꾸시지 않으신지 한 70km로 달리네요. 지금 제 그 계기판에는 80km가 나오는데요.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내비상으로는 80km 한 70, 구간입니다. 5, 6 이렇게 나오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그 차량들 애국차도 그렇고 한 공장에서 출고할 때 그 실제 속도보다 한 4, 5km 더 나가게끔 그렇게 출고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여러 대 운행하다 보니까요, 어떤 차는 실제 그 내비상의 속도랑 계기판이 똑같은 것도 있고요.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어떤 차는 그거는 뭐 한 10대 중에 한 대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비율이 적고, 어떤 차는 잠시 후 차량 내비는 단속 60km인데 구간입니다. 계기판은 뭐 55km 이렇게 이렇게 그런 차도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전방에 그리고 사고 다발 제가 구간입니다. 가끔 탁송 일을 하면서 계기판이 고장난 차를 가끔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계기판이 물론 감으로도 하지만은요, 이렇게 달렸을 때는 80km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선 운행하기 전에 휴대폰 내비를 켜고서는요 한번 운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단에 어느 정도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내비상으로 몇 킬로 된다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RPM을 보면 되잖아요. RPM을 보면은 이게 대충 몇 단에서 RPM이 이럴 경우에는 몇 킬로다, 주행속도가 몇 킬로다 이렇게 해갖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물차도 전이랑 틀린 게요,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막 달리면은요 RPM이 막 3000 넘어가고요 그랬었는데, 요즘 차들은요 RPM이 100km 이상 이렇게 달려도 RPM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만큼 그 엔진이 좋아져서 그런지요,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힘이 좋은 차들은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요 잘 나가죠. 제일 치면은 요즘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데, 그 전에 그 BMW나 이런 거는요 전방에 차체가 주정차 조금 위반 약간 단속 무겁죠. 구간입니다. 그래갖고 출발 시에는 잘 나가지 않는데요, 조금 탄력받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차가 안정적으로 해갖고 운전하기 좋게요, 안정적으로 돼갖고 운전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어떤 분은
체어맨을 아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전방에 주정차 위반 그분은 단속 한 100km, 구간입니다. 110km 이상 이렇게 달리면은요, 체어맨 그 하부 있죠? 하부가 그 전방에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땅에서 한 5cm 떨어져 갖고서는요 쫙 깔려서 달린다고 전방에 급 커브 엄청 그 구간입니다. 체어맨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에쿠스 줘도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체어맨 이런 게 후륜이 있죠. 지금은 전륜 거의 다 전륜인데 지금도 그 고급 차들은 후륜이 많습니다. 차가 안정적이고 운전하기가 덜 피곤하다고 이렇게 갖고 후륜을 많이 채택하고요. 고급 차들은 후륜이 많고 또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눈이나 이런 미끄러운 길에서는요 후륜차가 엄청 그 약합니다. 전륜보다 눈 조금만 와도 후륜차는 픽픽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전에는요 자동 미션 자동 미션도요 4단인가 얼마까지 밖에 없었죠. 전방에 사고 그런데 다발 지금은 구간입니다. 7단인가 8단인가까지 나와서는요 승차감이 좋죠. 운전할 때. 전에는 그 기아가 바뀌면서 자동 미션이요, 오토 기아가 바뀌면서 이게 기아가 바뀌는 거에 표가 날 정도로 윙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단 8단 이렇게 되니까요 그 바뀌는 폭이 빨리빨리 바뀌고 하니까요. 전에는 4단이면은 이게 바뀌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 7, 8단이니까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런 걸 별로 느낄 수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1차선은 유턴이나 좌회전 차선이고요. 2차, 3차, 4차선이 직진 차선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5차선은 우회전 차선입니다. 저 우회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 직진하시려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저게 그 5차선이 직진도 되고 우회도 되는 차선이면은요 거기에 서 있어도 되는데요. 서 있어고 뒤에서 그 우회전하는 차가 비켜달라고 크락션을 누른다든지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크락션 누르고 그렇게 앞차에 서 있는 차에 직진하고 마지막 그 갓길 쪽에 있는 차선이요. 직진하고 우회전할 때 그때는 그 뒷차가 그 빵빵거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딱지대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그 차 앞차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이 내비가 켜놨더니 줄이겠습니다. 간혹 그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는 차선인지 모르고요. 빵빵거리고 막 차 안에서 욕하고 막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회전만 하는 차선이 갓길 차선이요. 우회전만 하는 차선일 경우에는 직진 차선이 그 차선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직진 우회전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그 오창 여기가 어디라고 해서 나오네요. 성산사거리입니다. 성산사거리. 우회전하면 오창 증평 가고요. 좌회전하면 그랜드 CC, 천안, 병천 이렇게 가네요. 그리고 직진하면은 미래지공원,
미래지공원이 있네요. 요 직진 해면은 저쪽에 그 한옥마을도 있죠. 오창 그 한옥마을. 저는 병천 해갖고요. 천안으로 해서 돈포 쪽으로 해갖고 서산을 갈 겁니다. 미래지 한옥마을이네. 미래지 한옥마을이요. 저도 이 운전을 하면서도요 그렇고 이 방송하면서도 그렇고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거 돼갖고 많이 관심도 있고요.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점선이 없는 도로에서는요 차선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면은 점선이 있죠. 신실선 옆에 점선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따 설명드릴 테지만은 거의 다리나 터널 부분에는 점선이 그 흰색 점선이 없습니다. 다 실선인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차선 바꾸시면 안 됩니다. 차 오는 거 보고서는요 앞차를 추월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80km도 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80km 도로입니다. 추월하기 위해 갖고 한 80 지금 계기판으로 한 88km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한 속도는 80입니다. 80. 90 이하로 달리면 괜찮겠죠? 실제는 또 4, 5km 빠지니까. 그리고 이따 제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요. 그 표지판이 있죠? 80km. 저건 최고 속도입니다. 최고 속도. 그냥 80km 밑에 글씨 밑에 그 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최저인데요. 최저 속도인데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은 최고 속도입니다. 지금이 여기가 오창 그 가자리인데요. 가자리. 여기에 그 장어집이 유명한 장어집이 있죠. 지금 여기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네요. 청주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데요. 여기 주유소는 경유가 조금 싸네요. 여기 그 장어집 팻말이 있네요. 여기 마름모 있네요. 저거 지나면은 횡단보도가 있다는 거 알려주는 마름모가 있고요. 여기 양보 예일도 있네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요 2차선에 오는 뒤에서 오는 차가 있나 봐갖고 그 차에 방해되지 않게 들어가야 됩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양보라는 표지판이 있네요. 제가 4월 28일 날부터 바뀌는 것도 알려드렸죠. 앞으로는 마약이라든지요 그런 거 하는 것도 자동차 보험 들을 때요 사고 났을 때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 거일 때 저거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보장되는 게 있고 자기 부담금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는 음주로 사고 내면은요 대물 50만원
대인할 때 200만원인가 이렇게 내야 보험 처리 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늘려갖고 제가 그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지금 마름모골이 있네요. 요 앞에 횡단보도 가기 전에 조심하라는 얘기죠. 저거 표시가 있는 데는 앞에 그 횡단도도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고요. 저는 속력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차선을 바꾸겠습니다. 2차선으로. 지방도로 696 지방도로네요. 여기도 똑같은 거네요. 양보 에일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할 때 2차선에 그 뒤에서 오는 차 방해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는요, 제가 좋은 글도 읽어드리고 음악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80km 제한입니다.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그 제한 속도가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도로랑 그 틀립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거의 한 10km 이내만 달리면은 그 과속 카메라에 안 잡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틀립니다. 100km 도로에서 120km 이하로만 달리면은 과속 카메라 안 걸리고요. 110km 도로에서는 130km 이하로 달리면은 과속 카메라에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으로 찾아봐 갖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보란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비보는 저 앞에 비보 있는데요. 직진 신호일 때, 파란불 신호일 때, 지금 파란불이 떨어졌네요. 반대편 차선에서요, 그 차가 오고 있으면은요, 그 차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반대편 그 차선에서 차들이 안 올 때 좌회전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은요,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안 되신 분이나, 가끔은요, 저기 비보인데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좌회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비보라는 거는 직진 신호 파란불일 때 반대편 차선이요, 저랑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올 때 그 방해를 주지 않고 좌회전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가끔 그 착오가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80km 신호 과속 단속 지역이네요. 단속. 그리고 지금 앞에 옆에 화물차가 많은데요. 이 차들은요, 그 고속도로 100km 도로에서도요, 그 20km 감아야 됩니다. 80km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차들은요, 스타렉스 그런 것도 그렇고, 속도 그 제한 장치가 있어갖고 출고 때부터 그 제한 장치가 못 달리는데요. 그 오래된 차들은 그 속도 제한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어떤 차들은 또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100km 제한 속도 고속도로에서 보면은요,
80km 이상 해갖고 달리면은 그 찍히거든요. 과속 카메라에. 그런데 100km 이렇게 달리는 그 화물차도 있더라고요. 속도 제한 장치가 달려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차는 달릴 수는 있는데요. 보면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1.4톤인가요 이상은 80km 제한 속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그 화물차 제한 속도가 제한 장치가 붙어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시간 여유가 없이 빨리 갈 경우에는 참 답답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제한해 놓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 제한 속도 제한 그 장치를 달게 됐는지, 그 전에 출고된 차들도 제한 장치를 달게끔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기 병천요, 병천 그 봉화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봉화교 결빙의 주의라고 했네요. 사고 잦은 것, 우천 및 결병시 미끄럼 주의. 여기는 지금 70km 도로여서요, 제가 기기판상으로 한 78, 이렇게 79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지나가면은 또 과속 단속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산까지가 한 2시간 더 걸리는데요. 11시 5분인가 얼마쯤 출발해서 벌써 한 30분이 넘게 오니까요. 장산 2 생태 통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장산 2 생태 통로. 저 생태 통로가 없으면은요, 동물들 이동을 못해서요, 가끔 도로로 뛰쳐나와갖고 차에 그 치이는 그런 경우가 많죠. 지금도 보면은 지금 우측에요, 우측에 저걸 차도와 이 구분에는 막아놓은 거예요. 얕거든요. 얕으면은 고라니라든지 이런 게요, 넘어와갖고 대개 한밤중에 동물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갖고 운전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래갖고 사고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가운데 중앙 분리대에, 저것도 분리대라고 해요. 중앙 분리대를 갔다가 이게 고라니가요, 못 넘으니까 다시 되돌아 나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길 운행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 도로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어떤 차들은 너무 늦게 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추월하려고 하다가 사고 난다든지요. 글쎄, 어느 정도는 달려주셔야 되는데, 너무 100km 도로에서 한 80km 달린다든지요. 고속도로에서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도 이게 지금 70km 도로면은 적어도 70km라든지 아니면은 75km 이 정도는 그냥 달려주셔야 되거든요. 안 바쁘시더라도. 근데 어떤 분들은
70km 도로에서 뭐 60km 이렇게 달리면은요, 그것도 2차선에서 달리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1차선에서 이렇게 1, 2차선이 있으면은 대개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2차선은 주행차선이고요. 이게 이제 그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도요, 다 그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서로 간의 약속이라 지켜주셔야 다른 차들도 반드시 신호에 따라서 갈 거라 생각하고 가는데, 나 혼자만 신호 안 지키고 가면은요, 사고 나고 올 수 있습니다. 요 바로 옆에 그 지나온 주유소는 2029원이네요. 경유가. 저렇게 비싼데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 가면은 주유소가 또 있는데요. 거기는 얼마 정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가는 저 차는 글쎄요, 빨리 갔다가 느리 갔다가 또 선을 넘어와서 운행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네요. 여기 70km 도로인데 저 차들은 지금 80 한 3, 4km 정도 달리는 것 같으네요. 조금 있으면은 주유소가 나오는데 얼마나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1998원이네요. 경유가 아까 거기보다 한 30원 정도 싸죠. 여기는 저거 방금 지난 주유소보다 더 싸네요. 여기는 1984원이네요. 아까 그 농협주유소가 2029원인가 얼마 했는데요. 전에 오기는 1998원인데 여기는 14원이 또 싸네요. 1984원. 우측으로 가면은 독립기념관 가는 길이네요. 신계 교차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다리 부분은요, 점선이 아닙니다. 그냥 실선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차선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주유소가 있거든요. 현대 오일뱅크. 여기는 더 비싸네요. 아까 저기 2029원이었었는데 여기는 휘발유랑 그 경유가 똑같이 2038원이네요. 제가 2038원짜리 지금 최고 가격이 높은 걸로 보이네요. 청주 시내도 1990 얼마는 하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천안 쪽으로 오니까 이쪽이 더 비싸네요. 요쪽 제가 지금 치암산 터널을요 한 500m 앞두고 있는데요. 요쪽 우측에 수목원인가요? 이게 무슨 화목통과 수목통과 뭐라고 이게 생겼는데요. 여기 한번 와봐야 되겠습니다. 시설이요, 좋습니다. 이 시설이 카페도 있고요, 여러가지 시설이 좋은데 한번 여기 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치암산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1360m네요 길이가 1360m.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리는 선이 그 실선으로 돼 있죠. 여기서는 그 차선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라면은 그 간혹요, 저쪽 창원 쪽에 가면은 터널 들어갈 때랑 그 나올 때를요, CCTV로 찍어갖고 위반을 단속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터널에서는 차선을 바꾸지 않게 됐는데요, 사고 나면은 대형 사고도 날 수 있죠. 그런데 들어갈 때는 2차선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1차선으로 나오면은 중간에 그 차선을 바꾼 거로 되죠. 그게 단속해 갖고 과태료를 물리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카메라 치암산 터널은 치암산 터널은 카메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50km 도로네요. 50km. 이게 그러면 엄청 70km에서 엄청 줄어드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뒷차들이 그 빨리 안 간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요, 속도를 줄여갖고 50km 이하, 60km 이하로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50km 도로입니다. 여기가 우회전 하면은요, 삼거리 공원이 나옵니다. 삼거리 공원, 천안 삼거리. 노래도 있죠. 천안 삼거리. 이렇게 능수거들, 저기 능수거들이 있네요. 삼거리 공원에. 지금 속도를 줄여갖고 60km 지금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계기판으로 60km입니다. 여기도 또 다시 400m에 단속한다고 돼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은퇴 운전을 하면서 과속으로 단속한 거는 셀 정도로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 위반도 확인했었는데요, 그것도 몇 번 안 되고요. 여기 50km 도로입니다. 50km. 조금 있다가 그 아산 쪽으로 가는 그 지하도를, 여기가 청담 지하차도인가요? 청룡? 청룡 지하차도인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이는 4.5m네요. 4.5m. 여러분들은 그 터널이라든지요, 이런 데 다닐 때 그 속도랑 그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 그러니까 그 참고하셔야 됩니다. 전에 그 요즘 그 6.1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있지만은요, 전에도 그 선거 차량이요, 지하도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부딪혀 갖고 사고 난 적도 있죠. 저거 제 차가 카니발이 또 있는데요, 이 차 말고 카니발이 있는데, 그것도 위에 그 지붕에 캐리어를 다니까요, 높이가 2.3m 해갖고 저희 그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하 주차장 높이가 2.2m인가 이렇게 돼갖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재함에 물건을 실을 때요, 그것도 감안해 갖고 실으셔야 됩니다. 너무 삐져나오게 그 위로 한다든지 하면은요, 잘못하면은 전기선도 닿을 수 있고요, 저는 그 터널 통과할 때
높이가 안 맞아갖고 걸려서 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천안 그 용곡동이죠, 용곡동. 왼쪽으로 이제 보이네요. 남천안 자동차 매매 상사. 그리고 여기 표지판에는요, 용곡마을이라 했나요? 용곡마을은 200m에서 유턴을 하고 나왔네요. 남천안 자동차 매매단지입니다. 남천안 매매단지. 제가 전에 여기 일 때문에 여러 번 왔었는데요. 천안역에서 버스를 타고 요 앞에까지 와서 내려서 여기를 왔었는데요. 천안에도 이제 몇 가운데 그 매매단지가 있죠. 북천안 매매단지라든지 유량동에 있는 그 유량 매매단지, 구성동인가요? 구성동에 그 천안 매매단지, 이렇게 갖고 몇 가운데가 있습니다. 매매단지. 요즘도 그 허위 미끼로 해갖고선요, 소비자를 현혹시켜갖고 그 자동차를 팔면은, 그런 그 딜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는 직접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거를 보았습니다. 울산서 부천까지 올라오고, 부산서 그 매물을 보고요, 싼 매물을 보고 부천까지 올라와갖고 그 물건은 지금 뭐 운행이 안 된다, 팔렸다, 뭐 문제가 있다 하고선 다른 물건을 보여주고 사가게끔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그 부부가 왔는데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몇백만원 바가지 쓴 것 같다고. 자기가 보고 온 물건을 사러 왔는데 그 물건을 못 사고 이제 다른 것을 해갖고, 거기 매매 상사 가면, 그쪽 가보면요, 부천 그쪽에도 가면은 허위 매물 미끼 그거 경찰에 신고하라고 인가, 여기 그게 써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그런데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자꾸 신뢰를 안 하고요. 결국은 대기업에서 진출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차가격이 대기업에서 진출해 갖고 보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차가격이 엄청 높아지고요. 뭐 안 좋은 물건은 팔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앞차가 이게 5톤인가요? 몇 톤인가? 화물차인데 4.5톤이네요. 추월했습니다. 추월해서 시야가 잘 보이게끔, 앞이가 잘 보이게끔 나왔습니다. 여기는 하신상거리고요. 우회전하면 천안시청 가고, 직진하면 천안 아산역, 예산 아산 이쪽으로 가네요. 우측에는 홈플러스가 있죠. 홈플러스. 저 앞에 보이는 그 자이 아파트 옆에요, 동일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아시는 분이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거든요. 무료 점사도 봐주시고요. 사모님이 그쪽 일을 하시고, 사장님은 전에 그
쪽에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시면서 단장님을 맡아갖고 단장을 맡아갖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쪽은 안 하고요. 장제 지하차도 지나갑니다. 장제 지하차도. 라이브 방송하는데 노래도 하시고요. 선녀분들이 그 무료 점사도 봐주고요. 퀴즈 내갖고 상품도 주고,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구독자가 단기간에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배경 화면이라든지요, 여러가지 그거를 빨리 열정이 있으셔갖고 빨리 그거를 습득하고 해갖고요,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기는 그 탕정 연화마을 가는데 그 우측으로 여기가 세교 지하차도네요. 세교 지하차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2km 정도 되나요? 거기 가면은 그 우측으로 제가 해갖고선요, 세종하고 조치원하고 오성 IC 가는 그 새로 나온 길 있죠? 그쪽으로 요즘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그쪽으로 타갖고 둔포에서 다시 그 삽교천 쪽으로요, 삽교호 방주대 쪽으로 좌회전해서 갈 겁니다. 1km 전에 그 제가 말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네요. 저는 그 우측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기 위해서 차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교통법규라도 이런 거를요, 더 그 잘 지키게 되더라고요. 12시입니다. 지금은 12시고요. 지금 그 배방이죠, 은수교차로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은수교차로. 여기 연결 구간은 40km인데요. 사실 이게 저대로가 그 연결 구간 이런 데서는요, 속도 지키기가 사실은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진입 초소형 전기차 진입 금지네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그 진입 금지가 많죠. 아까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못 봤는데요. 연결 구간은 40km입니다. 저기 우측에 되어 있네요. 저는 수원 평택 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원 평택 쪽으로.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죠. 또 이 방송을 보고도 그 단속이 되나요? 이 방송을 보고 40km 도로 연결구간 40km 안 달렸다고 단속이 되나요? 그런데 사실은 몇 킬로 달렸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요, 몇 미터를 몇 초에 달렸나 보면은 몇 킬로 달린지 알겠죠? 그렇게 갖고 그렇게까지 단속은 안 하겠죠? 뭐 사고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제한속도 90km입니다. 90km에서 지금 계기판은 한 90km 나오는데요. 한 99km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99km.
전에 그 정영돈 연예인 정영돈 씨가 정영돈인가요? 유튜브에 제가 방송에 했는데 라이브 방송 중에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그 경찰서 자진 신고 그게 이제 그 방송이 되니까요 자진 신고해 갖고 제가 보기에는 그 과태료인가 뭐 이렇게 자진 신고해 갖고 과태료 부는 걸로 제가 방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행 중에 그 휴대폰 이런 거 작동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꼭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는 있죠. 운행 안 할 때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제3자가 다른 그 휴대폰을 작동해 줘 갖고 노래라든지 이런 거 들을 수는 있는데요. 운행 중에는 될 수 있으면은 다른 일은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그냥 그 운전하면서 지금 앞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것 중에요. 이제 90km 도로라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야 내 친구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었구나. 맑은 술 몇 잔에 힘없이 늘어진 내 어깨를 바라보며 아픈 마음 다독였구나.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소구름 울며 아픈 미소로 답했구나. 하지만 친구야 이것만은 알아줄래?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안식처가 너였어.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사소한 일에 서운해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그건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겪는 과정이겠지. 그 안에 숨은 우리의 마음은 작고 여린 너와 나의 어깨가 서로 기대는 커다란 버팀목과 산이 되었지.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일 거야. 친구야 내 친구야 오늘도 어제같이 내일도 한결같이 마음껏 너를 사랑하련다. 후회 없이 그렇게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 중에서 친구야 내 친구야 읽어드렸습니다. 이거 읽어드리니까요 그 조용필의 친구야가 생각나네요. 조용필의 친구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필의 친구야. 핸드폰이 작동이 잘 안 되네요. 지금은 용두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용두 터널. 친구야가 아니고 조용필의 친구여입니다. 친구여. 있고 요거를 한 달에 10,000원인가 얼마
레몬은요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안 듣고 직접 노래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조용히 눈을 감네. 생각이 날 때마다 외로움도 함께했지. 꿈은
친구야 내 친구야 읽어드리고, 갑자기 그 조용필의 친구 여가 생각나갖고 같이 들어봤습니다. 제가요 이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아침에 그 한 3-40분 출근하면서 방송하는 건데요. 그 충청북도 소식이라든지 청주 소식이라든지요, 뉴스, 아니면은 그 교통법규, 보험 상식, 시, 웃긴 스토리, 또 우리 그 실생활에 그 필요한 그 먹거리 중에 그 우리 그 몸에 좋은 먹거리라든지요, 아니면은 그 건강 상식 중에서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데요. 지금은 그 당진 삽교 쪽으로요, 삽교천이 아니라 삽교호요, 그걸로 가기 위해서 제가 우회전해 갖고 차를 타고 있는데, 연결로 구간 40km입니다. 연결로 구간 지금 45km 정도 달리고 있네요. 흐려진 길이라요 많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당진 삽교 방면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음은요, 그 나이가 들면 인생은 비슷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은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70km 도로입니다. 70km. 40대에는 이건 여자분 해당되나요? 40대에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에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60대에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80대에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30대까지는 세상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높은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져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비슷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중에서 나이가 들면 인생은 비슷해집니다. 읽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침 그 출근길에 만나서 못 해드렸던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법. 금방 나이 얘기에다가요, 이해란인가요? 백세 인생 그 노래 생각났는데,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법. 하나, 존중하라.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줘야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다. 하물며 성인은 어떻겠는가? 두 번째는 입장을 바꿔라. 무엇이든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일치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소중한 인연 지키는 법. 세 번째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라. 일회성 관심은 무관심보다 서글프다. 잠깐 신경 쓰다가 이내 무심한 것은 날카로운 상처를 남긴다. 네 번째는요, 그 사람 자체에 감사하라. 그 사람이 무엇을 주었거나 무엇이 되어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곁에 존재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졌는지, 그러므로 그 사람 자체에 감사하라. 다섯 번째는 관찰하라.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만큼 배려할 수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다음은 여섯 번째네요. 나 자신부터 치유하라. 자기가 상처받아 아프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겠는가?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격려하라. 좋은 일에 칭찬을 그치지 말라. 힘들고 지쳤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다치고 병들었을 때,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 격려가 난관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다. 이렇게 해갖고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똑같은 내 인생입니다.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이나 똑같은 산길입니다. 인생은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되지만, 등산은 산을 오르는 과정이라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등산하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업고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꼭대기에 못 올라갔다고 해서 등산을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법륜 스님이 오르막 내리막이란 좋은 글을 남기셨네요. 다음은 아까도 친구야 내 친구야 했는데요. 친구에 관한 13가지 명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플라톤이 얘기했네요.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세 번째는,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버블릴리어스 사이러스가 얘기했네요. 네 번째는,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네요. 다음은 다섯 번째는요, 새벽 4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라면 중요한 친구이다. 마를렌 디트리히가 얘기했네요. 새벽 4시에 전화하면 사람들 다 싫어하죠. 그런데 중요한 친구라면 새벽 4시에 전화해도 싫어하지 않고 받는 사람이 중요한 친구라네요. 마를렌 디트리히. 여섯 번째는요,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친구인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될 수가 없네요. 친구라는 거는 이렇게 따로 정해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친구면은 그 사람은 진짜 진정한 친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풍요 속에서도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존 철튼 콜린스가 얘기했네요. 존 철튼 콜린스요. 아, 이거 그 이름 그 발음하려면은요, 아니면은 의학적인 거 있죠? 이런 거 하려면은 이게 힘들더라고요.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8번째는요, 집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얘기했네요. 9번째는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 무부려 기자, 공자가 얘기했네요. 이거는 공자가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 인생에 자기보다 못한 자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나요? 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다 배울 게 있는데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배울 게 있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는데, 이 공자가 이렇게 했네. 무부려 기자,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 근데 저는 이게 다 100%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에. 10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당신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에이브러햄 링컨이 얘기했네요. 누군가를 당신이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에이브러햄 링컨. 지금 제가 지나가는 데가요,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로또 명당이죠. 인주점, 로또 명당 인주점, 제가 이쪽을 갈 때는 꼭 사는데요. 전에 방송할 때 노래 틀어주고 가서 사온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다음은 로또 명당 인주점이요, 주말에 가까워지면은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기 전에 뒤쪽에서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갖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당첨자도 많이 나오고요 했지만은, 또한 로또를 살려고 주말 되면은요, 토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이런 데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 사람 엄청 많습니다. 다음은요, 11번째입니다. 우정이라는 기계에 잘 정제된 예의라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현명하다. 콜레트가 얘기했네요. 우정이라면 친구들 간에 이제 우정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예의라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네요. 친구들 간이더라도요,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네요. 12번째요. 전화번호부를 뒤져 전화를 걸고 차로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라. 데려다 주는 사람이 당신이 진정한 친구다. 나머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저 지인일 뿐이다. 제이 레노. 이게 저는 그냥 일반 전화부, KT라든지 이런 데서 발행하는 전화부 있죠? 그거를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전화번호에 입력된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라는 얘기네요. 데려다 주면은 진정한 친구고, 나머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도요, 그냥 그저 지인일 뿐이라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친구 얘기도 했지만은요, 노래도 들려고 했지만은, 친구란 개념으로요, 한참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민학교 같이 나온 동네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고위 대학교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 거기에는 많지 않고요. 동창이라고, 그 중에도 이제 진정한 친구가 있지만은요, 동창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나 친구는 아닙니다. 13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줄 사람입니다. 오프라 원프리가 얘기했네요.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버스를 타줄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삽교호 방조제입니다. 삽교호 방조제. 제가 가사가 제 마음에 제 인생 같아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진성이 불러주는 동전 인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광고 나오나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광고 역시 나오네요. 이게 광고가 나오면은요, 매돈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올린 사람한테요, 얼마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연결 상태가 버퍼링이 나네요. 광고 건너뛰기 해보겠습니다. 진성이 불러줍니다. 동전 인생. 띠리띠띠.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은 돈이건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 띠띠띠리 띠리리띠리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 이것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서름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무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네, 진성의 동전인생 들어보셨습니다. 가사가요 제 인생 같아갖고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든지요 노사연의 바래먹고요 그리고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바람 끝자락 매달려 있는 내 청춘 돈 이것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글쎄 그 진성도 전에 제가 서울이나 인천 있을 때 보면은 나이트 클럽이라는 데가 있었죠. 스탠드 바이랜드 가면은 무명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성도 무명 가수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나중에 태클을 걸지마도 있고요. 여러 곡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중앙 TV 이런 데에 나오고 중앙 무대에 나오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전에 현철도 부산서 많이 무명 가수로 하다가 나중에 떴죠. 요즘은 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신지. 밤무대에서 아니면 지금도 보면은요, 무명 가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각 행사마다 어떤 분들은 행사할 때 돈을 받고요. 행사에 나가는데 무명 가수 이런 분들은요 돈을 오히려 몇십만 원을 행사하는데 나 출연자 시켜달라고 돈을 몇십만 원씩 주고서는 노래 부르는 그런 무명 가수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글쎄요, 저도 노래를 좋아합니다면은 어떤 가수 중에는요 가수라고 하는데 노래 실력이 약간 못 미쳐 그런 가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력이 약간 모자라는데도 물론 또 그분들이 앞으로는 더 잘하고 해갖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노래를 좋아해서요. 가끔 제가 노래가 좋아라든지 장윤정이하고 아나운서가 누군가요? 진행하는 노래가 좋아라든지 엊그저께 보니까 일요일로 바뀌었더라고요. 일요일 아침으로 바뀌었는데 그럴 때 제가 저 나름대로 그냥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노래 부른 사람들 여러 명인데
거기에는 이제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예, 그게 또 심사에 또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사연 이런 것도 심사에 저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가 될 거라 점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 하면은 거의 맞더라고요. 진성의 그 동전인생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한참 그 안동역에서 진성의 안동역에서로 저도 노래 그 아마추어 노래자랑에 나가갖고 상금도 받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이제 노래하게 되면은 그 안동역에서 많이 불렀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랏빛 엽서라든지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그 전에 그 안동역에 가면은요, 안동역 앞에 그 안동역 그 노래 가사비가 있습니다. 안동역 앞에 진성의 그 안동역에서 그 가사비가 있는데요. 제가 그 가끔 거기서 그 1박을 하게 될 경우가 있어갖고서요. 저녁에 그 저녁을 먹고 그 앞에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탠드바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한번 가고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종사하는 그 웨이터분들이 여기 오시면 꼭 놀러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더 간 적이 있는데요. 안동역으로 해갖고 제가 많이 불렀었죠. 지금은 당진은 거의 안 왔고요. 반천 교차를 해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요, 주행 속도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서둘리지 않고요. 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당진 IC 입구네요. 당진 IC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 내가 준비만 잘하고 있다면 남들이 알아줍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우린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린 언제든지 질 수 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릴 때는 일희일비하며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내 안에는 실력이 있다는 자존을 가지고 be yourself 하는 게 잘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저희 세대는 100세 인생이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60을 넘었지만은요, 이게 전반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를 후반기라고 생각하고서는요, 저 나이 때 정도 되면은요, 그러면은 한 50년, 60년 후에는 평균 수명이 100살을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이제 반 살았다. 앞으로 살 날이 반 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친구들은 그렇게 왜 무슨 그렇게까지 사느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생이 자기가 스스로 일찍 포기하면 모를까요?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물론 갑자기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몸에 병이 들어가고서는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자기가 건강하게끔 노력하지요. 그렇게 그냥 무조건 방치해 놓진 않잖아요. 우리가 한 5, 60년 지나면은요, 평균 수명은 100살 이상 됩니다. 그 세계 그 최고 오래 사신 분이 122세였었죠. 122세인데요. 얼마 전에 그 일본의 119살 되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세계 기록을 경신 못하고 세계 기록이 122세인데요. 119세의 그 일본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은 지금 세계 최고령자는요 118세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분인데 118세가 지금 최고령, 세계 최고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8, 90은 다 사시고요, 100세 이상도 사실 수 있으니까 건강 그런 거 조심하고요, 사전에 준비해 갖고는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잊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지 아름다운 인생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사방천지에 있고 생명력이 무척 강한 풀과 같습니다. 박웅현 8단어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60km 여기가 제한도로입니다. 여기 지금 당진 좌측에 당진 터미널인데요. 60km 도로입니다. 60km 도로. 60km 맞춰갖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으로는요 한 68km 이 정도 나오네요. 다음은요, 이게 제가 그 여러 가운데서 이게 준비했는데, 아침 그 출근길에 만나요는 이걸 다 한 30-40분 방송하는데요, 못 읽어드리갖고 오늘 당진 예약이 있어갖고 서산부터 갔다가 또 당진을 올 건데요,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못해 피는 꽃이 되지 마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골짜기에 피어난 꽃에도 향기가 있고 버림받은 잡초 더미 위에도 단비가 내립니다. 온실 속에 사랑받는 화초가 있는가 하면 벌판에서 혹한을 견뎌내는 작은 들꽃이 있습니다. 무참하게 짓밟히는 이름 없는 풀잎 하나도 뭉개지는 아픔의 크기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계절 없이 사랑받는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혹한을 참아낸 들꽃의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의미는 뿌리를 살찌기 위한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선택받은 인생에는 각자에게 부여된 소중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 없이 태어난 것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한다는 일이 힘들고 괴로워도 마지못해 살아가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혼자서 걸어가면 머나먼 천리길도 둘이 함께 이야기하며 걸으면 십리길이 됩니다. 고귀하고 값비싼 옷을 걸어 놓는다고 하여 옷걸이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이 풍족하고 지체가 아무리 높은 사람도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기준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으니 하루를 살아도 부끄러움 없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나뭇잎 하나조차
닮은 꼴이 없는 까닭은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겪는 역경이 하늘의 진리라면 초자연적인 순리에 역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자만의 인생이라 단정 지음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작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되는 대로 마지못해 피는 꽃이 되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생명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됩니다. 가벼운 미소로 시작되는 것이 행복이라면 될 수 있는 한 하나라도 더 사랑을 찾으십시오. 비워진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덕목은 당신이 사랑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SNS 커뮤니티 글 편집했네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요, 저도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 중에서 좋은 점은 한번 해보시거나요, 하고 안 좋다는 점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너무 지루하고 딱딱할지 모르지만은요, 또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존심에 대해서 쓰신 거네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양파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가진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집부리고 불평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마음의 껍질을 다 벗겨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